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윤지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손목을 그었다. 선홍색 피가 하얀 드레스 위로 붉은 꽃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삶의 끝이기를. 제발 남편 최건우의 냉대, 시고모 박혜진의 모진 구박, 그리고 집 안까지 거리낌 없이 드나들며 자신을 조롱하는 내연녀 오윤아. 이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다. 사랑하는 딸 아이니의 얼굴이 흐릿하게 떠올랐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제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줘. 의식이 까마득하게 멀어져 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서아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정신을 차렸다.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호화롭지만 낯선 방의 천장이었다. 여긴 어디지 분명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것 같은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목에 느껴지는 격렬한 통증에 저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다. 붕대가 감긴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본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윤지수, 28살, JK그룹 대표 최건우의 아내, 그리고 방금 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여자. 강서아는 혼란스러움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왜 윤지수라는 여자의 몸에 들어와 있는 거지 꿈인가 하지만 손목의 통증과 온몸으로 느껴지는 무력감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거울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거울 속에는 창백한 얼굴을 한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깊고 슬픈 눈매, 가녀린 몸매, 윤지수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절망과 체념 대신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강인함이 서려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강서아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윤지수의 기억은 끊임없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명문가 자제였던 윤지수는 정략 결혼으로 JK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불행의 연속이었다. 남편 최건우는 일에만 미쳐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윤지수가 가구라도 되는 양투명인간 취급을 했다. 결혼 초 윤지수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의 취향에 맞춰 요리를 배우고 집안을 가꾸고 시댁 식구들에게 헌신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무관심과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다. 특히 시고모 박혜진은 JK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윤지수를 사사건건 트집 잡고 괴롭혔다. 넌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 거 아니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혜진의 독설은 매일같이 윤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설상가상으로 최건우는 오윤아라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집에 들였다. 수양딸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었지만 집안의 모든 사람이 오윤아가 최건우의 내연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윤아는 박혜진의 비호 아래 윤지수를 공공연히 무시하고 조롱했다. 그녀의 옷을 빼앗아 입고 그녀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했으며 심지어 안방까지 차지하려 들었다. 윤지수는 저항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최건우는 오히려 오윤아를 감싸며 윤지수를 매몰차게 대했다. 당신은 내 아내지만 윤아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야. 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 그 한마디는 윤지수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냈다. 친정 부모님은 몇 해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만 같았다. 기댈 곳 하나 없는 절망 속에서 윤지수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강서아는 윤지수의 처절했던 삶을
고스란히 느끼며 치를 떨었다. 어떻게 한 인간에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분노와 연민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래, 윤지수는 죽었을지 몰라도 나는 강소하다. 이대로 호락호락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윤지수의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 더 이상 예전에 무력하고 순종적인 윤지수는 없을 것이다. 문득 방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녀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박혜진의 목소리였다.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게냐, 죽은 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당장 끌어내. 강소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올 것이 왔군. 좋다. 한번 해보자.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새로운 윤지수로 살아남는 거다. 아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되찾고 복수할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예전의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문을 열자 마이콥이 굳어진 채 서 있는 하녀들 사이로 박혜진이 매서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오윤아가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서 있었다. 꼴 좋다. 윤지수, 이제야 정신이 좀 드니 쇼는 끝났으니까 이제 네 본분을 다해야지. 박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소아는 아니 이제 윤지수의 몸을 한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싸늘하고도 당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쇼라니요? 고모님,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일 텐데요. 박혜진과 오윤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늘 겁에 질려 고개만 숙이던 윤지수가 아니었다. 그 순간 강소아는 직감했다. 이 길고 처절한 싸움에 서막이 올랐음을. 그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윤지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깊은 슬픔과 절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소아의 강인한 생존 본능이 하나의 거대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윤지수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꿈꾸는 새로운 영혼을 가진 존재였다. 이 저택의 모든 것을 뒤흔들 폭풍의 눈이 될 터였다. 최건우, 박혜진, 오윤아, 당신들이 나에게 준 고통, 아니 윤지수에게 준 고통을 몇 배로 돌려주겠어. 강서아는 속으로 다짐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다. 하녀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새로운 안주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마저 서려 있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윤지수의 무력했던 과거는 뒤로 사라지고 강소아의 단단한 의지가 그 자리를 채워나갔다. 이제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숨지 않을 것이다. 정면으로 맞서 싸워 모든 것을 쟁취할 것이다. 제이키그룹의 안주인 자리, 딸 아이니의 양육권,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까지도. 거실 한가운데 멈춰선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도시의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과 음모가 숨겨져 있을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윤지수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을지 몰라도 강소아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처절한 복수극이 될 것이었다. 윤지수, 아니 강소아의 예기치 않은 방역에 박혜진과 오윤아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특히 박혜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평생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던 조카 며느리가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모습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투를 쓰는 게냐? 박혜진이 고함을 질렀지만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침착하게 대꾸했다. 고모님 귀에는 제 말투가 거슬리시나 보군요. 하지만 어쩌죠. 앞으로는 더 자주 들으셔야 할 텐데요. 이 집의 안주인은 엄연히 저 윤지수니까요. 그녀는 안주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선전포고와 같았다. 오윤아가 비웃음을 터뜨리며 나섰다. 안주인 웃기지도 않네. 건우 오빠가 당신을 여자로 보기는 하니 며칠 굶더니 헛것이라도 보이는 모양이지. 오윤아는 습관처럼 윤지수를 깎아내리려 했지만 서아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했다. 최건우 씨가 나를 여자로 보든 아니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오윤아 씨, 당신은 그저 이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손님은 손님답게 처신해야죠. 안 그런가요? 이전에 윤지수였다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다. 오윤아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박혜진은 이 기막힌 상황을 참을 수 없다는 듯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쳤다. 네가 단단히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저것을 방에 끌고 가둬라. 의사를 불러야겠다. 아무래도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야. 하녀들이 우물쭈물하며 서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서아는 그들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누구 하나라도 내 몸에 손대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고모님,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누가 나가야 할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하녀들은 그 기세에 눌려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박혜진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감히 내게 대항하겠다는 것이냐?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었느냐?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모님도 잊지 마셔야 할 겁니다. 최건우 씨의 법적인 아내는 저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JK그룹의 지분 일부도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요. 물론 그 사실을 잊고 싶으시겠지만요. 윤지수의 기억 속에는 결혼 당시 친정에서 넘겨받은 JK그룹의 지분에 대한 정보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비록 박혜진과 최건우가 교묘하게 그녀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이었다. 박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계집애가 뭘 믿고 저러는 거지. 그래서 그 하찮은 지분으로 뭘 어쩌시겠다. 내 눈 밖에 나면 내년 목숨 하나 건사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협박이신가요, 글쎄요. 예전에 윤지수였다면 그 협박에 벌벌 떨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좀 다릅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거든요. 고모님이야말로 많은 것을 잃을까 두려우실 텐데요. 서아는 박혜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 눈빛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박혜진은 처음으로 윤지수라는 존재에게서 알 수 없는 위기감을 느꼈다. 저것은 분명 평소의 윤지수가 아니었다. 자살 소동을 벌이더니 정말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다. 좋다.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네 오만함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박혜진은 싸늘한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오윤아도 분을 사귀지 못한 얼굴로 그녀를 따라 나섰다. 거실에는 서아와 하녀들만 남았다.
하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아의 눈치만 살폈다. 서아는 그들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일은 제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전의 방식은 모두 잊으세요. 하녀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서아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숙이고 흩어졌다. 서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관문은 넘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곧장 딸 아이니의 방으로 향했다. 윤지수의 기억 속에서 아이니는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었다. 방문을 열자 작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아이니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의 기척을 느꼈는지 아이니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아이니가 달려와 서아의 품에 안겼다. 서아는 아이의 작은 몸을 끌어안으며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해져야 했다. 아이나, 괜찮아, 놀라지 않았어. 서아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니는 고개를 저으며 서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할머니랑 유나 이모가 엄마 방 앞에서 소리 지르는 거 들었어요. 엄마, 아팠어요. 아이의 까만 눈망울에 걱정이 가득했다. 서아는 아이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괜찮아. 엄마는 이제 아프지 않아. 아주 강해졌거든. 우리 아이니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정말요. 그럼 앞으로 엄마가 우리 아이니 아무도 못 괴롭히게 할 거야. 약속해. 아이니는 그제야 환하게 웃으며 서아의 목에 매달렸다. 서아는 아이니를 안고 한참 동안 등을 토닥여 주었다. 아이의 온기가 그녀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날 저녁 최건우가 퇴근했다. 그는 거실에서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박혜진과 오윤아는 잔뜩 날이 선 표정이었고 하녀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윤지수가 있었다.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최건우가 짜증스럽게 묻자 오윤아가 쪼르르 달려와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 글쎄 지수 언니가 이상해졌어요. 고모님한테 막 대들고 저한테도 막말을 했다고요. 최건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윤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그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와 시선을 마주쳤다. 제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려는 것뿐이에요. 건우 씨, 이 집의 안주인으로서 말이죠. 최건우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겠다며 소동을 피웠던 아내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다. 자신감 넘치는 말투, 흔들림 없는 눈빛,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당신 정말 윤지수 맞아. 최건우의 물음에 서아는 잔을 내려놓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제가 윤지수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다만. 예전의 윤지수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당신이 상대해야 할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윤지수일 테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무엇보다 단단해 보였다. 최건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낯선 호기심을 느꼈다. 이 여자, 대체 무슨 꿍꿍이인 걸까?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아내를, 아니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듯한 윤지수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고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아는 그 긴장감을 즐기듯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를 향한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역사를 새로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건우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내 윤지수의 달라진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여자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당당하게 자신을 마주하고 심지어 이 집의 질서를 새로 쓰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니. 처음에는 그저 충격 요법의 일환이거나 혹은 관심을 끌기 위한 가벼운 반항 정도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했고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건가? 그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름다웠지만 늘 그늘져 있던 얼굴. 하지만 오늘 본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생기가 돌았다. 슬픔과 절망 대신 차가운 분노와 강한 의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너무 무심했던 것일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윤지수는 원래 그런 여자였다. 순종적이고 나약하고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자기 주장이 없는 여자. 그것이 최건우가 기억하는 윤지수의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욱 냉랭했다. 박혜진과 오윤아는 약속이라도 한 듯 윤지수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최건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신문만 뒤적였다. 하지만 윤지수는 아니 이제 강서아의 영혼을 가진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정갈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우아하게 식사를 시작했다. 오늘부터 이 집의 식단은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어요.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으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박혜진이 코웃음을 쳤다. 네가 뭘 안다고 식단을 관리해. 주방일은 김 집사에게 맡기면 될 일이다. 고모님, 저는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죠. 김 집사님은 제 지시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니의 식단은 특히 신경 써주시고요. 요즘 아이가 통 입맛이 없어 보여서요. 그녀의 말에는 부드러움 속에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최건우는 딸 아이니의 이름이 나오자 잠시 신문을 내려놓고 윤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아이니를 끔찍이 아낀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을 뿐.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는 못했다. 오윤아가 끼어들었다. 어머, 언니, 요리 같은 것도 할 줄 아셨어요.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책만 읽는 줄 알았는데. 서아는 오윤아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죠. 윤아 씨. 그리고 남의 방을 함부로 드나들며 사생활을 캐는 건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오윤아의 얼굴이 다시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서아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최건우를 향해 말했다. 그리고 건우 씨, 오늘 저녁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재에서 뵙죠. 마치 업무 지시를 하듯 간결하고 명확한 말투였다. 최건우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점점 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서아는 곧바로 자신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윤지수의 옷들은 하나같이 값비싼 명품이었지만 대부분 어둡고 무거운 색상의 그녀의 개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옷들이었다. 마치 그녀의 억눌린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건 아니지. 서아는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곧장 하녀를 불러 명했다. 이 방에 있는 옷들 전부 정리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세요. 그리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옷들로 새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이너와 약속을 잡아주시고요. 하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서아의 단호한 표정에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마님, 오후에는 아이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정원에서 산책을 했다. 아이니는 엄마의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좋은 듯 연신 제잘거렸다. 서아는 아이니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자신의 결심을 더욱 굳게 다졌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틈틈이 윤지수의 기억을 더듬으며 JK그룹의 지분 문제와 친정의 재산에 대해 알아보려 애썼다. 윤지수의 부모님은 상당한 자산가였고 그 재산의 일부는 분명 윤지수에게 상속되었을 터였다. 하지만 결혼 후 박혜진과 최건우는 교묘하게 윤지수를 경제적으로 고립시켰고 그녀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왔다. 변호사가 필요해. 서아는 직감했다. 이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도움이 절실했다. 윤지수의 기억 속에는 서도윤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대학 시절 법대에서 가장 촉망받던 수재, 그리고 윤지수에게 알 수 없는 호의를 보였던 남자. 지금은 국내 최고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가 되어 있다는 소문도 들었다. 저녁이 되고 서아는 약속대로 최건우의 서재를 찾았다. 최건우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 얘기가 뭐지? 서아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이혼하고 싶어요. 최건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늘 순종적이었던 아내, 이혼이라는 단어는 입에 담지도 못할 것 같았던 그녀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니. 뭐라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합니다. 더 이상 이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게 아무런 감정도 없으면서 껍데기뿐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지겹지 않으세요? 최건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윤지수에게 아내로서의 애정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혼은 다른 문제였다. JK그룹의 이미지, 그리고 박혜진의 반발. 무엇보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는 그녀의 저희가 의심스러웠다. 이혼 그렇게 쉽게 말할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의미요, 가문 간의 결합, 사업적 필요성, 그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니도 이런 불행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고요. 아이니 얘기는 꺼내지 마. 아이니는 내 딸이기도 해. 물론이죠. 그래서 아이니의 양육권 문제도 확실히 해야 할 겁니다. 저는 아이니를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최건우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여자는 작정하고 나오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당신 뭔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건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이유가 뭐야? 서아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건우 씨,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과거의 윤지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 요구는 분명히 전달했어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게 동의하지 않으시리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은 제 편이 될 겁니다. 서재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최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윤지수의 선전포고는 이제 명확해졌다. 그리고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했다. 그녀의 변화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 만한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최건우는 아내 윤지수의 이혼 요구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단호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변덕이나 일시적인 반항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 결혼을 끝내고 싶어 했고 무언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듯한 인상까지 풍겼다. 다음 날 아침, 최건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모 박혜진의 방을 찾았다. 박혜진은 아침 일찍부터 서재에서 그룹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윤지수의 이혼 요구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뭐라고? 그 애가 감히 이혼을 요구해. 제정신이 아닌 게 틀림없구나. 박혜진의 얼굴이 격렬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에게 윤지수는 그저 집안의 장식품이자 최 씨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를 낳아줄 도구에 불과했다. 그런 존재가 감히 이혼을 입에 담다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무래도 지난번 자살 소동 이후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아요. 최건우의 말에 박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 역시 최근 윤지수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겁 많고 순종적이던 아이가 갑자기 도끼를 품고 달려드는 모습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라니. 설마 아무튼 이혼은 절대 안 된다. JK그룹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그 애 명의로 된 지분은 어쩔 것이고 친정에서 넘어온 재산도 아직 정리가 다 안 됐는데. 박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가문의 명예와 실질적인 이익뿐이었다. 윤지수의 감정이나 생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일단 그 애를 잘 감시해라. 요즘 뭘 하고 다니는지, 누굴 만나는지 전부 알아봐. 그리고 절대 이혼 이야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단속 단단히 시키고 필요하다면 의사를 불러서 강제로라도 입원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최건우는 박혜진의 냉혹함에 속으로 혀를 내둘렀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역시 이혼은 원치 않았다. 이유는 박혜진과 달랐지만 윤지수의 갑작스러운 변화 뒤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그녀를 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강서아는 박혜진과 최건우가 자신을 더욱 옥죄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그녀의 투지는 더욱 불타올랐다. 그녀는 우선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든든한 조력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도윤 변호사의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윤지수의 기억 속 서도윤은 냉철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라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생겼다. 하지만 이 집안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그와 접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서아는 며칠 동안 집안에서 최대한 조용히 지내며 기회를 엿보았다. 박혜진은 하녀들을 시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고 오윤아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다. 하지만 서아는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들의 도발을 무시하거나 역으로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윤아 씨,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버릇은 여전하군요. 그 드레스 제가 특별히 아끼는 건데 혹시 제 허락 없이 입어볼 생각이었나요? 오윤아가 몰래 윤지수의 드레스룸을 뒤지다 들키자 서아가 싸늘하게 말했다. 오윤아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방을 나갔다.
서한은 그런 오윤아의 뒷모습을 보며 냉소를 지었다. 저런 유치한 수준의 방해 공작은 이제 상대할 가치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윤지수의 옛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윤지수가 결혼 초에 쓴 것으로 보이는 다이어리였다. 그 안에는 남편에 대한 기대와 실망, 시댁 식구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외로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의 교통사고.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빠가 돌아가시기 직전 JK그룹의 비자금 문제로 박혜진 고모와 크게 다투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서한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윤지수의 부모님 죽음에 박혜진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 이것은 단순한 추측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엄청난 비밀의 시작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싸움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선 복수극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깊숙이 숨겼다. 그리고 서도윤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다. 며칠 후 서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박혜진이 그룹 관련 일로 며칠간 지방 출장을 가게 된 것이다. 최건우 역시 회사 일로 바빠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다. 오윤아는 여전히 그녀를 감시하려 했지만 서한은 교묘하게 그녀의 눈을 피했다. 서한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입이 무거운 운전기사에게 몰래 부탁하여 로펌들이 밀집해 있는 시내로 향했다. 서도윤이 속해 있다는 정겐서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고 수준의 로펌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로펌 건물 앞에 선 서한은 심호흡을 했다. 윤지수 씨, 아니 최건우 대표님 사모님께서 어쩐 일로? 로펌 안내데스크의 직원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JK그룹 안주인의 방문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도윤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서한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인터폰으로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다. 곧이어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내려와 그녀를 안내했다. 서도윤 변호사는 현재 다른 상담 중이라 잠시 기다려야 한다는 말과 함께 응접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다. 서한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과연 서도윤은 자신을 기억할까? 그리고 이 복잡하고 위험한 싸움에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응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깔끔한 수트 차림에 지적인 안경,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깊이 있는 눈매. 윤지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서도윤의 모습 그대로였다. 다만 세월의 흐름만큼 조금 더 성숙하고 냉철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서도윤은 윤지수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입니다. 윤지수 씨, 아니, 이제는 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심이 느껴졌다.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서도윤 변호사님, 아주 절실하게요. 그녀의 눈빛은 간절함과 함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서도윤은 그 눈빛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예전에 알던, 그저 수줍고 여리기만 하던 윤지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이 여자의 방문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그리고 어쩌면 거대한 사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서도윤은 윤지수의, 아니, 강서와의 단호한 눈빛을 마주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대학 시절 어렴풋이 기억나는 윤지수는 늘 수줍음 많고 말이 없는 학생이었다. 아름다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늘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던 그녀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중 하나인 JK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내심 놀랐었다. 그리고 지금 수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과거의 여리고 불안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강인한 의지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일단 앉으시죠. 최 사모님, 그리고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서도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그녀를 안내하며 말했다. 그의 사무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에 위치해 있었고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그의 성격을 반영하는 듯했다. 서한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이혼을 원합니다. 서하의 첫 마디는 간결하고도 명확했다. 서도윤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최건우 대표님과의 이혼 말씀이시군요. 이유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편의 외도, 시댁의 폭언과 학대,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지난 몇 년간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죠. 서한은 담담하게, 하지만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담아 말했다. 그녀는 윤지수가 겪었던 모욕과 수모, 그리고 절망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시고모 박혜진의 악랄함, 내연녀 오윤아의 파렴치함, 그리고 남편 최건우의 냉담함까지. 서도윤은 미간을 찌푸린 채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JK그룹 내부의 추악한 실상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당사자에게 듣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양육권은 반드시 제가 가져와야 합니다. 제 딸 아이니 그 아이만큼은 저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최 사모님, JK그룹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재력과 권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심지어 협박과 회유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각오하고 계십니까? 서도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한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서도윤에 대한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 사모님의 사건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사건입니다. 승소를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하지만 최 사모님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알던 윤지수 씨의 모습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그때의 윤지수 씨는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항변조차 못할 만큼 여린 분이셨죠. 지금 사모님의 모습이 그때와 너무나도 달라서 놀랐지만 어쩌면 그 여린 마음 속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이 이제야 발현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서한은 그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서도윤은 윤지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서도윤의 단호한 결정에 서한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저에게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제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 주셔야 합니다. 셋째, 이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모님께서 많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친정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의혹도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JK그룹, 특히 박혜진 고모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한은 조심스럽게 윤지수의 다이어리에서 본 내용을 언급했다. 서도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이 부분도 함께 조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이혼 소송만으로도 벅찬 싸움이 될 터였다. 여기에 살인사건의 가능성까지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혼 소송에 집중하면서 부모님 사건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자료를 수집해 보도록 하죠. 하지만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상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잔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아와 서도윤의 위험한 동맹은 시작되었다. 서도윤은 앞으로 필요한 서류와 증거 수집 목록, 그리고 행동 지침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상담을 마치고 로펌을 나서는 서아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듯한 심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감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든든한 아군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니나 다를까 박혜진이 출장에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매서운 눈초리로 서아를 쏘아보고 있었다.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야 들어오는 게냐. 안 그래도 내년 행실이 수상쩍다는 보고를 받았다. 박혜진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오윤아는 그 옆에서 고소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왔습니다. 고모님, 답답해서요. 서아는 태연하게 대꾸했다. 박혜진은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은 참는 듯했다. 최 서방은 아직 안 들어왔느냐? 네, 아직 퇴근 전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똑똑히 들어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괜한 꿈 깨고 얌전히 네 분수를 지키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박혜진의 협박에도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분수라뇨? 제 분수는 제가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고모님 남의 앞날을 함부로 예단하는 건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아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박혜진은 서아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갈았다. 저 계집애가 정말 보통이 아니야. 뭔가 단단히 수를 써야겠다. 그날 밤 서아는 서도윤이 알려준 대로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정리했다. 증거 수집, 재산 목록 파악, 그리고 최건우와 박혜진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테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윤지수의 억울함,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의 원한까지도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방역의 서막은 올랐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서도윤 변호사와의 만남 이후 강서아는 한층 더 치밀하고 대담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최우선 과제는 증거 수집이었다. 최건우의 외도, 박혜진의 학대와 전횡, 그리고 윤지수 명의의 재산 문제까지.
법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다. 하지만 JK그룹 총수 일가의 저택은 철옹성과 같았고 모든 곳에 박혜진의 눈과 귀가 뻗어 있었다. 박혜진은 서아가 서도윤을 만났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달라진 태도와 은밀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서아의 외출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하녀들은 수시로 그녀의 방을 드나들며 동태를 살폈다. 오윤아는 마치 박혜진의 사냥개처럼 서아의 주변을 맴돌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도발했다. 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면 좋은 사람이라도 만났나? 오윤아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떠보았지만 서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받아쳤다. 내 얼굴이 좋아 보이는 건 윤아 씨 마음이 편치 않다는 증거겠죠. 남 걱정할 시간에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는 게 어때요? 언제까지 최건우 씨 그늘 아래서만 살 수는 없을 텐데. 오윤아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다. 서아의 기세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었고 예전처럼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다. 서아는 이런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은 시간을 이용해 최건우의 서재나 박혜진이 사용하는 집무실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다. 윤지수의 기억에 따르면 중요한 서류들은 대부분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매 순간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대담하게 행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아는 최건우의 서재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했다. 그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USB 메모리였다. 호기심에 노트북에 연결해 내용을 확인한 서아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안에는 최건우와 오윤아의 노골적인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심지어 두 사람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까지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외도 증거였다. 최건우, 이런 추악한 인간이었군. 서아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USB를 복제했다. 이것만 있다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터였다. 며칠 뒤 서아는 박혜진의 집무실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박혜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표지에는 윤지수명의 신탁재산관리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윤지수의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이 박혜진의 관리에 신탁되어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재산들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운용되고 수익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한 불투명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상당 부분의 수익이 박혜진 개인의 차명계좌나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려진 정황도 포착되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박혜진은 윤지수의 재산을 교묘하게 착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파일의 주요 내용을 촬영했다. 이것은 박혜진의 탐욕과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증거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한 번은 박혜진의 집무실을 뒤지다 하녀와 마주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고 최건우가 갑자기 서재에 들어오는 바람에 급하게 몸을 숨겨야 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와 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만이 가득했다. 최건우는 아내의 변화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매달리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윤지수에게 다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토록 강인하고 매력적인 모습이 그녀에게 숨겨져 있었다니. 그는 가끔씩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최건우는 서재에서 윤지수를 불렀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 보여. 마치 다른 사람 같아.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 원하는 게 정말 이혼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에요. 빼앗긴 제 인생을 되찾는 거죠. 그리고 제 딸 아이니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는 것. 마지막으로 이 집안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진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머지않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요. 서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건우는 그녀의 말에서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자신이, 그리고 JK그룹 전체가 휘말릴 수도 있었다. 한편 서도윤 변호사는 서아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최건우의 외도 증거는 명확했고 박혜진의 재산 횡령 혐의도 충분히 입증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윤지수 부모님의 사망 사건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과거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을 은밀히 접촉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그의 직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서아는 서도윤과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박혜진과 최건우가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다. 특히 윤지수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는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은 이 모든 복수의 정점이자 그녀가 윤지수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폭풍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JK그룹이라는 화려한 성벽 뒤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강서아는 차갑고도 결연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강서아가 은밀하게 증거들을 수집하고 서도윤 변호사와 접촉하는 동안 박혜진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윤지수의 변화는 일시적인 반항이나 히스테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과 행동에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치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박혜진은 평생을 권모술수 속에서 살아온 노련한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감각은 윤지수라는 먹잇감이 심상치 않은 존재로 변모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요즘 그 애 너무 조용하지 않니? 뭔가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박혜진은 오윤아를 불러 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윤아는 최근 서아의 기세에 눌려 예전처럼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박혜진의 말에 다시금 도끼를 품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고모님, 예전처럼 울고불고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더 무서워요. 얼마 전에는 제 방에 있던 건우 오빠 사진을 전부 치워버렸더라고요. 마치 선전포고라도 하는 것처럼요. 선전포고라, 건방진것. 박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겠구나. 그 애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든 싹부터 잘라버려야 해. 최건우,
그 녀석은 요즘 뭘 하고 있느냐? 설마 그 계집애한테 마음이라도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건우 오빠도 지수 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뭔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윤아의 말에 박혜진은 더욱 심기가 불편해졌다. 최건우마저 윤지수에게 휘둘린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터였다.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박혜진은 갑자기 윤지수의 방에 들이닥쳤다. 서한은 마침 외출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박혜진은 매서운 눈초리로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딜 가려고 이렇게 치장을 한 게냐. 잠시 볼 일이 있어서요. 고모님, 볼일 내년이 이 집 밖에서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게냐. 당장 그 옷 벗고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올 생각 마라.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외출 금지다. 알겠느냐. 박혜진의 일방적인 통보에 서한은 차분하게 대꾸했다. 고모님, 저는 엄연한 성인이고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제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통제하실 권리는 없으십니다. 권리 이 집안에서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년이 어디서 이상한 바람이 들어서 이렇게 기어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내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박혜진은 금방이라도 서아의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서아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기세에 박혜진은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고모님이야말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제 몸에 손이라도 대신다면 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집안의 비밀, 고모님께서 가장 숨기고 싶어 하시는 그 비밀들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아의 목소리에는 싸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박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비밀이라니, 저 계집애가 대체 뭘 안다는 거지, 설마. 부모의 죽음에 대해 뭔가를 눈치챈 건가 박혜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내년이 지금 무슨 허튼 소리를 하는 개냐 증거도 없이 함부로 떠들지 마라. 증거요. 곧 갖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제 손안에 있는지도 모르죠. 서한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박혜진을 지나쳐 방을 나섰다. 박혜진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하녀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뭘 보고 서 있는 개냐. 당장 전연을 따라가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똑똑히 감시하란 말이다. 서한은 박혜진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을 예상했지만 이미 서도윤에게 확보한 증거들을 넘기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미행하는 하녀들을 따돌리기 위해 일부러 복잡한 시내를 몇 바퀴 돌았다. 그리고 약속된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서 서도윤을 만났다. 이것들이 제가 확보한 증거들입니다. 서한은 USB와 박혜진의 재산관리 파일 사진들을 그에게 건넸다. 서도윤은 신중하게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예상보다 훨씬 더 악랄하군요. 최건우 대표의 외도 증거는 명확하고 박혜진 씨의 횡령 혐의도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아의 물음에 서도윤은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없었고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윤지수 씨 부모님의 회사 주가가 폭락했고 그 주식 대부분을 JK그룹 측에서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요. 서한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박혜진, 그리고 어쩌면 최건우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매우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 사모님, 이제 슬슬 이혼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상대에게 방역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본격적인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때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한은 최건우와 마주쳤다. 그는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고 그녀를 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예전의 당신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말해,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내 대한 복수심인가? 최건우의 질문에 서한은 차갑게 대답했다. 제가 원하는 건 정의입니다. 최건우 씨, 당신과 당신 가족들이 저와 제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정의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이라도 제정신이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최건우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내의 변화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심이었고 그 진심 뒤에는 무서운 분노와 복수심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끔찍한 예감이었다. 그날 밤 박혜진은 자신의 방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그 계집애가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손을 써야겠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겠다. 알겠느냐? 전화기 너머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혜진의 입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 역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윤지수를 영원히 침묵시킬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한 계획을. 폭풍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JK그룹 최건우 대표의 자택으로 법원에서 발송된 서류 한 통이 배달되었다. 최건우가 무심코 봉투를 뜯었을 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아내 윤지수가 제기한 이혼 소장 사본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은 있었지만 실제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소장에는 남편의 외도, 시댁의 부당한 다유, 그리고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들이 간결하고도 논리정연하게 적혀 있었다. 변호인으로는 국내 최고 로펌 전겐서 법률사무소의 에이스 서도윤 변호사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럴 수가. 정말 일을 저질렀군. 최건우는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곧장 박혜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박혜진은 예상했다는 듯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격렬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감히, 저 계집애가 감히 이 최 씨 가문에 먹칠을 해. 그것도 서도윤 같은 놈을 등에 업고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박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즉시 JK그룹의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이혼 소송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윤지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윤지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박혜진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신경정신과 의사를 매수하여 윤지수가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짓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이 진단서를 은밀하게 언론에 흘렸다. 순식간에 CJK그룹 안주인 정신병으로 이혼 요구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온라인을 뒤덮기 시작했다. 물론 JK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인해 대형 언론사들은 이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강서아는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예상하고 있었다. 서도윤 변호사 역시 미리 경고했던 부분이었다. 그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저들이 저렇게 나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서도윤은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박혜진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윤지수의 가장 약한 고리인 딸 아이니를 이용하려 했다. 어느 날 오후 서아가 아이니와 함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박혜진이 검은색 승용차 한 대와 함께 나타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다. 윤지수, 내년이 정신병자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런 미친 여자에게 내 증손녀를 맡길 수는 없지. 오늘부터 아이니는 내가 직접 데리고 있겠다. 박혜진이 싸늘하게 선언했다. 서아는 아이니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단호하게 맞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고모님 아이니는 제 딸입니다. 누구도 제 허락 없이 아이니를 데려갈 수 없어요. 네,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 여봐라, 저 계집애를 맡고 아이를 데려와라. 박혜진의 명령에 남자들이 서에게 달려들었다. 서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남자 중 하나가 아이니의 팔을 잡아 끌려 하자 서아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 이 악마 같은 인간들아.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서도윤 변호사와 그의 경호팀이 그들을 막아섰다. 서도윤은 박혜진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내밀었다. 박혜진 여사님, 더 이상 불법적인 행동을 하신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아인 양의 친권은 명백히 윤지수 씨에게 있으며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행위는 명백한 유괴, 미수입니다. 서도윤의 단호한 태도와 법적 대응에 박혜진은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일단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서아를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내며 경고했다.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다. 내년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박혜진이 떠나고 서아는 놀란 아이니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진정시켰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투지가 불타올랐다. 저들의 소나귀에서 아이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최건우는 이 모든 상황을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의 이혼 요구, 고모의 비상식적인 행동, 그리고 딸 아이니를 둘러싼 갈등까지.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책임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박혜진의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윤지수라는 여자가 가진 힘과 진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오윤아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윤지수가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고 JK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굳건히 지키게 된다면 자신의 입지는 사라질 것이 뻔했다. 그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박혜진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 독자적인 생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박혜진의 음모는 더욱더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녀는 서아가 과거에 유흥업소 출신이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서아의 차량 브레이크에 은밀하게 손을 대려는 시도까지 했다. 하지만 서아는 서도윤의 도움과 자신의 기지로 이러한 위기들을 간신히 넘겼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나날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서도윤은 윤지수 부모님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당시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이 사건 직후 갑자기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가 JK그룹의 비자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했다. 진실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 가운데 서한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자신의 인생과 딸의 미래, 그리고 어쩌면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까지 모든 것이 걸린 싸움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음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JK그룹 안에서 그녀는 홀로 진실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밝았다. 서울가정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JK그룹 총수 일가의 이혼 소송이라는 자극적인 이슈는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박혜진이 은밀히 흘린 윤지수의 정신병 루머는 그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강서한은 서도윤 변호사와 함께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무수한 질문들 속에서도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오늘 이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정 안은 이미 방청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건우는 JK그룹 법무팀 변호사들과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착잡함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박혜진은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매서운 눈초리로 서아를 쏘아보고 있었다. 마치 독사처럼 언제라도 달려들어 숨통을 끊어놓을 기세였다. 오윤아 역시 박혜진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은근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먼저 서도윤 변호사가 원고 윤지수의 입장을 대변하여 변론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의 원고 윤지수는 지난 수년간 피고 최건우 및 그 시댁 식구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내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를 기만했고 시고모 박혜진은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을 가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서도윤은 준비해 온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최건우의 외도 사실과 박혜진의 학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폭로했다. 최건우와 오윤아의 밀회 사진, 박혜진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 일부, 그리고 윤지수의 신체에 남은 상처를 촬영한 사진 등이 공개될 때마다 법정 안은 술렁거렸다. 최건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박혜진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다음으로 JK그룹 측 변호인의 반론이 이어졌다. 그들은 예상대로 윤지수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모든 주장은 망상에 의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박혜진이 매수한 의사의 거짓 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몇몇 하녀들이 박혜진의 강요에 못 이겨 윤지수의 이상 행동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다. 원고 윤지수는 심각한 과대망상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고 최건우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 역시 원고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원고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미성년 자녀인 최아인 양의 양육권을 원고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JK그룹 측 변호인의 주장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들은 윤지수를 파렴치한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려 했다. 서한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서도윤 변호사가 침착하게 반박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동안 최건우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들이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물론 윤지수의 최근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녀가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이성과 의지가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박혜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냉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순간 그는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어쩌면 윤지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첫 변론은 양측의 팽팽한 대립 속에 마무리되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며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법정을 나서는 서아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사모님, 서도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서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박혜진은 더욱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녀를 압박해 올 것이었다. 실제로 그날 저녁 박혜진은 오윤아를 시켜 윤지수가 과거 낙태를 했다는 악의적인 루머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뜨렸다. 물론 사실무근이었지만 대중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쉽게 현혹되었다. 서도윤은 즉시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도윤은 윤지수 부모님의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해외로 이주했던 전직 경찰관의 행방을 마침내 찾아냈고 그를 설득하여 사건의 진실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경찰관은 당시 박혜진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시켰으며 사고 현장에는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흔적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블랙박스 영상만 찾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서도윤의 말에 서아는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그 영상이 어디에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윤지수의 기억을 더듬으며 부모님과 관련된 장소나 물건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한편 최건우는 첫 변론 이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박혜진의 방식에 점점 더 회의감을 느꼈고 윤지수가 주장하는 진실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그는 몰래 박혜진의 과거 행적과 JK그룹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었다. 박혜진은 그의 아버지, 즉 자신의 남편마저도 사업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고 그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화려하게만 보였던 JK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 곳곳에서 금이 가고 그 틈으로 추악한 진실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서아는 그 균열을
더욱더 크게 벌려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서도윤 변호사로부터 윤지수 부모님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은 후 강소아의 머릿속은 온통 그 영상의 행방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것만 찾을 수 있다면 박혜진의 추악한 범죄를 만천에 드러내고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중요한 증거가 어디에 숨겨져 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윤지수의 기억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 그들의 습관, 평소 아끼던 물건들, 자주 가던 장소들, 기억의 파편들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야만 했다. 윤지수의 아버지는 매우 신중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이었다. 만약 중요한 증거를 남기려 했다면 결코 쉽게 발견될 수 없는 곳에. 하지만 딸인 윤지수라면 언젠가 찾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아는 우선 윤지수의 친정이 남긴 유품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결혼 후 박혜진은 윤지수의 친정 물건 대부분을 처분하거나 창고 깊숙이 처박아 두었다. 서아는 하녀들을 시켜 창고를 뒤졌고 먼지 쌓인 상자들 속에서 윤지수 아버지의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사업 관련 서류들과 함께 작은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열쇠였지만 서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한편 최건우는 아내 윤지수와 고모 박혜진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첫 변론 이후 그는 박혜진의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는 몰래 JK그룹의 과거 비자금 내역과 자신의 아버지 최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혜진이 수년에 걸쳐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왔으며 그 자금의 일부가 자신의 아버지 사망 직후 박혜진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아버지의 주치의가 박혜진과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설마 고모가 아버지의 죽음에도 관련이 있는 건가? 끔찍한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박혜진을 찾아가 이 사실에 대해 추궁했지만 박혜진은 교묘하게 말을 돌리며 오히려 그를 의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네가 요즘 그 계집애한테 홀려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네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네 자리나 똑바로 지켜. 박혜진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최건우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처음으로 박혜진이라는 거대한 벽에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윤지수가 주장하는 정의와 진실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자신도 그 진실을 밝히는데 힘을 보태야 할지도 모른다고 오윤아는 이러한 집안의 분위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다. 최건우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박혜진마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 되자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최건우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서아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로 인해 그 거짓말은 금방 탄로 나고 말았다. 최건우는 오윤아의 파렴치한 행동에 크게 실망했고 그녀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오윤아는 절망 속에서 박혜진에게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게 되었다. 서아는 아버지의 서류 가방에서 발견한 열쇠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윤지수의 기억을 더듬었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서재 한쪽에 작은 개인 금고를 두고 아끼는 물건들을 보관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 금고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박혜진이 친정집을 처분하면서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아는 서도윤에게 부탁하여 과거 친정집을 매입했던 사람을 수소문했다. 다행히 친정집은 여러 번의 거래를 거쳐 현재 한 사업가의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서도윤은 집주인을 설득하여 서아와 함께 집 내부를 살펴볼 기회를 얻었다. 오랜만에 찾은 친정집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아버지의 서재만큼은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재 벽 한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를 찾아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에서 발견한 열쇠로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함께 작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바로 윤지수 부모님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원본이었다. 영상을 확인한 서아와 서도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상에는 사고 직전 건너편 차선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오는 대형 트럭의 모습과 그 트럭 운전석에서 박혜진의 신복으로 알려진 남자가 내리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교사 증거였다.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서아는 감격과 분노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다. 서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모님, 이 증거만 있다면 박혜진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도하는 것도 잠시 별장 밖에서 수상한 차량 몇 대가 나타나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박혜진이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손을 쓴 것이 분명했다. 서도윤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사모님, USB는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건 지켜야 합니다. 제가 시간을 버는 동안 사모님은 반드시 이곳을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서도윤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아는 망설였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뒷문을 통해 몰래 별장을 빠져나왔고 서도윤은 홀로 남아 괴한들과 맞섰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서도윤은 부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USB만큼은 끝까지 지켜냈다.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난 서아는 곧바로 최건우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다. 박혜진의 살인교사 증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죽음에 대한 의혹까지. 최건우는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서아와 손을 잡고 박혜진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숨겨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JK그룹을 둘러싼 추악한 비밀들은 이제 곧 세상에 폭로될 운명에 놓여 있었다. 서아의 복수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 끝에는 정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강서아로부터 모든 진실을 전해들은 최건우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혈육이자 JK그룹의 절대 권력자였던 고모 박혜진이 윤지수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 죽음에까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윤지수의, 아니 이제는 강서아의 영혼을 가진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했고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최건우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아야 해요. 건우 씨, 당신의 아버지, 그리고 제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딸 아이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도요. 서아의 말은 그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비난 대신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최건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비록 가혹한 현실일지라도 그는 진실과 마주하고 박혜진의 죄를 단죄하는데 힘을 보탤 것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과제는 부상을 입은 서도윤 변호사를 안전하게 병원으로 옮기고 블랙박스 USB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최건우는 자신의 개인 경호팀을 동원하여 박혜진의 감시를 뚫고 서도윤을 구출해냈다. 다행히 서도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가 목숨처럼 지켜낸 USB는 안전하게 최건우의 손에 넘어왔다. 이것만 있으면 박혜진은 끝이다. 최건우는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방역의 준비는 모두 끝났다. 그와 서아는 박혜진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편 박혜진은 자신이 보낸 괴한들이 임무에 실패하고 서도윤과 윤지수를 놓쳤다는 보고를 받고 격분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건우의 태도가 이전과 달리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계집애가 건우까지 구워 삶은 개냐 용서할 수 없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해. 박혜진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JK그룹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 내부의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들을 움직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또한 해외로 도피할 준비도 은밀하게 진행했다. 하지만 서아와 최건우는 그녀보다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최건우는 JK그룹 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박혜진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그녀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켰다. 동시에 서아는 서도윤 변호사를 통해 박혜진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블랙박스 영상과 관련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자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JK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박혜진은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언론 역시 더 이상 JK그룹의 통제에 휘둘리지 않고 박혜진의 추악한 범죄 의혹들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JK그룹 박혜진 회장, 살인교사 및 천문학적 규모 횡령 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궁지에 몰린 박혜진은 최건우를 찾아와 회유와 협박을 시도했다. 건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은 오해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제발 나를 한 번만 믿어다오. 이대로 가다가는 JK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하지만 최건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고모님,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고모님은 제 아버지와 윤지수 씨 부모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JK그룹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고모님의 죄를 세상에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니까요. 절망에 빠진 박혜진은 마지막 수단으로 오윤아를 이용하려 했다. 그녀는 오윤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며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해외로 도피하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복수심에 불타던 오윤아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박혜진의 범죄를 입증할 또 다른 증거들을 서에게 넘겼다.
박혜진이 과거 오윤에게 자신의 범행을 암시하며 협박했던 녹취 파일이었다. 모든 것이 박혜진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거대한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박혜진은 자신의 저택에서 홀로 술을 마시며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여제의 초라한 말로였다. 며칠 후 박혜진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수갑을 차고 검찰청으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은 모든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JK그룹의 신화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서한은 TV를 통해 박혜진의 체포 장면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윤지수의 억울한 삶, 그리고 자신의 기구한 운명,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심판의 서곡은 이미 울려 퍼졌고 이제 정의의 칼날이 춤을 출 차례였다. 박혜진의 구속은 JK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과 같았다.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목으로 군림했던 그녀의 추락은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JK그룹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다. 그룹 안팎으로는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었고 최건우는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다.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주주들과 채권자들을 설득하며 동요하는 직원들을 다독였다. 과거 박혜진의 그늘에 가려져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는 박혜진이 남긴 부정과 부패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JK그룹을 살리는 길이자 과거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는 길이기도 했다. 강서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때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최건우가 이제는 자신과 같은 편에 서서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변화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것이 용서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윤지수가 겪었던 상처와 고통은 너무나도 깊었고 강서와 자신의 삶 역시 송두리째 뒤바뀌었기 때문이었다. 이혼 소송은 박혜진의 구속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최건우는 더 이상 소송을 방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서아의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산 분할과 아이니의 양육권 문제 역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JK그룹의 지분 중 윤지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분과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돌아왔고 아이니의 주양육권 역시 서에게 주어졌다. 미안했어. 윤지수 씨, 아니 서아 씨,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어.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최건우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아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증오하지 않았다. 다만 그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다. 박혜진의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서아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박혜진의 악행과 윤지수 부모님 살해, 교사 혐의에 대해 당당하게 증언했다. 블랙박스 영상과 수많은 증거들 앞에서 박혜진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
서아는 법정 한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윤지수의 억울한 영혼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서아는 아이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JK그룹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윤지수의 이름으로 작은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과 아이들을 돕기로 했다. 그것은 윤지수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원했을 일이라고 생각했다. 서도윤 변호사는 재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했다. 그는 박혜진의 재판이 끝난 후에도 종종 서아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변함없는 지지는 서아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군요. 서아 씨, 앞으로는 웃을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봄날, 서도윤은 서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고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그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아직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정리해야 할 과거와 마주해야 할 미래가 남아 있었다. 오윤아는 박혜진의 몰락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들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취를 감추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최건우는 JK그룹을 정상화시키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아이니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주말마다 아이니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아와도 이전보다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비록 부부의 연은 끝났지만 아이니의 부모로서의 책임은 다하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서아는 점차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윤지수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강서아로서 그리고 아이니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슬픔과 분노 대신 잔잔한 미소와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아는 아이니와 함께 윤지수 부모님의 산소를 찾았다. 그녀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지수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겠죠.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다. 마치 윤지수의 영혼이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서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폐허 위에서 그녀는 마침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이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어쩌면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아이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찼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박혜진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JK그룹의 겨울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최건우는 과거의 과오를 씻기 위해 JK그룹의 개혁에 온 힘을 쏟았다. 그는 박혜진이 남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때는 오만하고 냉정했던 그는 이제 진정한 리더의 무게를 감당하며 회사를 이끌고 있었다. 주말이면 잊지 않고 딸 아이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전 아내인 서아와도 서로를 존중하는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최건우가 아니었다. 강서아, 이제는 세상에 윤지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녀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수선화 재단은 학대받거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재단의 이름은 윤지수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꽃이자 자기 사랑과 고결함이라는 꽃말을 지닌 수선화에서 따왔다. 서아는 재단 일에 열정을 쏟으며 윤지수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따뜻하고 강인한 미소는 그녀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다. 딸 아이니는 엄마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희미해졌고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아빠인 최건우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서아는 아이니에게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했고 아이는 그런 엄마를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다. 서도인 변호사는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서아와 아이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도윤은 서아와 아이니를 데리고 수목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활짝 핀 봄꽃들 사이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이니가 나비를 따라 뛰어가는 동안 서아와 서도윤은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서아 씨, 서도윤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의 눈빛은 따스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아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아 씨 스스로 이겨낸 결과입니다. 서아 씨의 용기와 강인함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죠. 서도윤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아 씨,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이야기를 할 때인 것 같군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진지한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처음 법정에서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과거의 윤지수 씨와는 전혀 다른 당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인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깊은 마음까지 저는 그런 당신에게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고백은 갑작스러웠지만 어쩌면 그녀 역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저와 함께 미래를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아이니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도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윤지수의 삶을 대신 살면서 다시는 사랑 같은 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서도윤은 그런 그녀의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고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네, 좋아요, 도윤 씨. 서아의 대답에 서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아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멀리서 아이니가 꽃다발을 들고 그들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두 사람의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왔다. 몇 달 후, 서아와 서도윤은 가까운 친지들만 초대한 가운데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아이니는 예쁜 화동이 되어 엄마와 새 아빠의 결혼을 축복했다. 최건우 역시 그 자리에 참석하여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모든 과거의 아픔과 갈등은 이제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로 승화되고 있었다. 결혼 후 서아는 강서아라는 자신의 본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윤지수의 이름으로 설립했던 재단은 계속해서 운영하며 그녀의 뜻을 기렸지만 이제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서도윤과 아이니, 그리고 곧 태어날 새로운 생명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찼다. 어느덧 또다시 봄이 찾아왔다. 서아는 남편 서도윤, 딸 아이니,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문득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위로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마치 윤지수의 영혼이,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이 하늘에서 그녀의 행복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다. 길고 어두웠던 겨울은 지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찬란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다. 강서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봄날의 햇살 속을 힘차게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이었다.